서울과 관련된 궁금한 소식을 확인합니다. 팩트 체크. 과연 팩트가 맞는지 또 속사정은 어떤지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가 불을 끄다가 문을 부순 소방관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고 예. 불을 잘 진압을 했고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었는데 소방대원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나중에 이제 그 집주인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문을 뜯다 보면 그렇죠. 문이 고장이 나니까 항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시간이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 현관문을 부순 것과 또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그 소파를 좀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불을 안 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좀 종종 또 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강서구의 그 다세대 주택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차 출동을 했고 진압이 잘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그 빗물 가림막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셔했습니다. 아, 빗물 가림막을. 네.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또 한 거죠. 또 이 경우에는 그 소방관이 그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직접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소방관이 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 도움을 준 그 소방 공무원들한테 돈을 내놔라. 이거 부셨으니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지원이나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에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소방 활동 중에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 걸림돌이 되는 어떤 지역이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소방관 임의로 그걸 치우고 처리할 수 있고 또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가 막혀 있는 경우라든지 차가 불부주가 되어 있는 경우 소방관 임의로 그걸 처분하고 처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장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외가 있긴 한데요. 그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호를 위반해서 출동을 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는 소방관이 사비로 이걸 내야 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사비로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요. 소방관들이 그 보상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규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 심의를 요청을 하고 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깐깐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방관이 그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비용에서 소방관이 직접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어요. 보니까 지금 최근 2년간 화재 진압 등에서 기물 파손 변제 요구 사례가 이렇게 있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처리한 경우가 다행히 33건이나 됐지만 보험으로 변상하거나 모금을 통해서 변상한 경우도. 아니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불 끄고 다니고 나중에는 변제 요구받아갖고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모금으로 하고 뭐 소방 장갑도 돈 내고 사야 되고. 아니 소방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좀 거듭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례는 그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아까 같은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집계단의 요청을 받고 집계한 건데요. 54건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울시 해명은 이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아니고 나중에 이분들이 요청한 사례고 실제로는 뭐 철회라든지 변사가 이렇게 진행했다는 그런 해명을 한 내용이고요. 근데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소방관 개인이 직접 그냥 적은 비용이 좀 적거나 하면은 그냥 아름아름 처리했다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집계로 확인된 건수고 이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거 말고도 그냥 뭐 돈 많으면 내가 내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좀 이건 서울시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이번에도 좀 빨리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재난 현장 소방 활동 시 물적 피해에 대한 서울시 보상 책임을 규정한 조례를 우선 제정했습니다. 뭐 경기도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예. 시행 규칙이 아직 그 제정이 안 돼가지고 그 사이 시행 동안 규칙이 좀 없어서.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난 2일 그 이런 관련된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을 예. 제정할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예. 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 시행 규칙 내용에는 시민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보상을 청구하면은 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장 좀 이렇게 소방관들이 좀 반기는 부분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없이 그냥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건 좋은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아래 안짝이기만 하면 네. 뭐 굳이 이게 공무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다 일일이 소명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렇죠. 위원회에 가서 또 불려다니면서 이런저런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원해주겠다. 네, 바쁜데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 정말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는 소방관들에게 제도적 지원 굉장히 절실한데 이게 서울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저희가 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소방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자체 소속입니다. 예.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에 예. 대부분 지자체 소속으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적정 인원의 63%만 현장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일부 지자체는 적정 인원의 반밖에 아직 충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또 이런 정보의 지원이 좀 부족한 편인데 예. 최근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19로 들어온 전화 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요청을 한 건데요. 좀 당황스럽게도 뭐 자기가 다리가 아프니까 좀 데려가 달라.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면 찾아달라. 심지어 냉장고 고쳐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사실 우리가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항상 가장 존경받아야 될 직업이 소방관으로 나오는데 아니 왜 소방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원 대책들 송 기자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중앙 정부의 지원 더 많이 필요하고 예. 지자체들 지원도 필요한데 예. 그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을 판정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인데 서울시의 함께 서울 디자인 요게 뭐 외국 뮤지션 맡고 도용했다는 주장이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예. 이 서울시 함께 서울 디자인이 이와 같습니다. 예. 이 디자인. 네, 예. 2012년부터 서울시 시정 슬로건인데요. 예. 시민과 함께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통합의 상징이고 예, 이게 뭘 도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요 아! 옆에 보시면 DJ 팔콘. 예. 프랑스 유명한 뮤지션인데 예. DJ 팔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는 마크인데요. 예. 팔콘 매죠. 예. 그 매의 날개를 형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게 많이 비슷하네요. 비슷하기야. 근데 이것만 갖고 도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 예. 크게는 야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뺏긴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고 예. 또 반대의 네티즌은 이 한번 찾아봐라 이미지를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그 핫앤쉐이크라는 검색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되게 많죠? 이런 엄청나게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뭐.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커뮤니티 예. 성격에 따라서 예.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도 있고 예. 주장이 공방이 치열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게시물은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공방 중이죠. 이런 마크 같은 거, 엠블럼 같은 거에 그 표절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애매하게 마찬가지인데요. 예. 우선 몇 가지 원칙. 가장 큰 원칙은 이 창작자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인의 기준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그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일반인의 기준을 판단을 하고요. 예. 이걸 판단하는 기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은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예. 구현된 육안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두 이미지를 벽에 붙여놓고 똑같은 크기를 붙여놓고 이쪽에서 보고 또 바꿔서 보고 해가지고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예. 또 똑같은지 예. 비슷한 건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정리하자면은 이 중요 부위를 예. 이 중요 부위를 중심으로 육안으로 또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해서 전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좀 예. 와닿지 않으시죠?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아니, 이렇게 법적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서울시 뭐 특별한 대응들에 서울시에 대해- 앞서서 지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창작자와 예.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창작자와 표절이라고 주장을 받은 그 예. 창작자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예. 양쪽에서 한쪽이 인정을 하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대부분 예. 그리고 법적으로 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예.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요. 예. 또
여러 판례들을 가지고 예.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하기 마찬가지여서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판단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네티즌들이 내가 보기엔 비슷해, 뭐 내가 보기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결국 법원의 판단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도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